안녕하세요,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제17절 지시와 기호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기호라는 것은 지시의 일종이고요. 지시의 한 양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시에 의해 기초 지어진 양상이 기호라는 것입니다. 기호는 지시의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이고, 이 기호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 지시가 막연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기호들과의 관련 속에서 지시를 설명하면 좀 더 명확히 이해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페이지가 안 적혀 있는데요. 17쪽, 102쪽입니다. 적어놓고 가죠. 원서로 102쪽이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용제자들, 곧 도구들의 존재 구조의 선행적 해석에 있어서 지시라는 현상이 볼 수 있게 되었는데, 물론 개략적이었고 우리가 단지 최초로 예고된 그 현상을 그것의 존재론적 유래와 관련해서 폭로할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했던 식으로 그랬다. 그 외에도 분명하게 되었던 것은 지시와 지시 전체성이 어떤 의미에서든 세계성 자체에 대해 구성적이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세계성은 세계의 구조를 말하고요. 세계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지시 관련, 쓸모 관련, 그 둘을 총괄해서 유의성,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은 세계가 단지 용제자의 주의세계적인 배려의 특정한 방식들 속에서 또 이러한 방식들에 대해서만 번쩍이고, 특정한 방식들, 그러니까 손상된 용제자, 부재하는 용제자, 방해하는 용제자들과의 교섭의 방식들 속에서만 번쩍거리고, 더욱이 그 용제자의 용제성과 더불어 그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이해력 속에서 더 멀리 전진하면 할수록 세계 현상의 노출을 위한 현상적 지반이 그만큼 더욱 넓어지고 더욱 확실해진다. 우리는 다시금 용제자의 존재에서 출발점을 취하는데 더욱이 이제는 지시의 현상 자체를 더욱 예리하게 파악하려는 의도 속에서 그리한다. 지시, 페어바이젠이에요.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는 그것에 입각해 다중적인 의미에서 지시들이 발견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의 존재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그와 같은 도구를 우리는 기호들, 디짜이헨 속에서 발견한다. 이러한 낱말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가 명명된다. 단지 기호, 다스짜이헨의 다양한 유형들만이 형식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기호힘, 짜이엔자힌이 스스로 하나의 보편적인 관계 유형으로 형식화될 수 있고, 그래서 기호 구조 자체가 모든 존재자 일반의 성격 규정을 위한 하나의 존재론적 실마리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기호도 관계의 한 유형이다. 그러면 일반적 관계 또는 보편적 관계라는 개념 아래에서 기호를 다룰 수 있고 또 지시도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이데크에 의하면 이 관계라는 개념은 매우 형식화된 것으로서 아무런 구체적 해명을 존재자에 대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지시가 다른 모든 변형된 양상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호들은 그러나 우선은 스스로 도구들이고, 이것들의 특수한 도구 성격은 가리킴, 차이견 속에서 성립한다. 그와 같은 기호들은 이정표들, 경계석들,
항해를 위한 폭풍 경보용 공들, 신호들, 깃발들, 추도 표시들 등이다. 가리킴은 지시함의 하나의 유형으로 가리킴, 즉 기호의 가리킴은 지시함, 존재자의 지시함의 하나의 유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규정될 수 있다. 지시함은 지극히 형식적으로 볼 때 하나의 관계함이다. 관계는 그러나 지시들의 유형들에 대한 조응으로 기능하지는 않는데 지시들의 유형들은 가령 기호, 상징, 표현, 의미로 세분화되는 것들이다. 관계는 하나의 형식적인 규정이고 그 규정, 곧 관계에는 형식화의 길 위에서 각각의 유형의 연관들에 입각해 그 연관들의 사안 내용성이나 존재 방식이 무엇이든 간에 직접적으로 읽어낼 수 있게 된다. 사안 내용성, 존재 방식과 무관하게 단순히 관계라는 유형만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네요. 각종의 지시는 하나의 관계이지만 각종의 관계가 하나의 지시는 아니다. 각종의 가리킴은 하나의 지시이지만 각종의 지시함이 하나의 가리킴은 아니다. 여기에는 동시에 다음이 놓여있다. 각종의 가리킴은 하나의 관계이지만, 그렇죠? 가리키는 것과 가리켜지는 것 사이의 관계이죠. 각종의 관계함이 하나의 가리킴은 아니다. 그러네요. 모든 관계가 가리킴의 관계는 아닌 것이네요. 이로써 관계의 형식적 일반적 성격이 밝혀진다. 현상들의 연구, 곧 지시, 기호 혹은 심지어 의미 연구를 위해 관계로의 이것들의 성격 규정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어져 있지 않다. 결국에 나타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심지어 관계 자체가 그것의 형식적 일반적 성격 때문에 존재론적 근원을 하나의 지시 속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관계의 한 양상이 지시인 게 아니라 관계도 지시의 토대를 둔 하나의 양상이다. 이런 말이네요. 만약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분석이 지시현상과 구별되는 기호의 해석에로 국한된다면 역시 이러한 국한 내부에서도 가능한 기호들의 밀집된 다양성이 적절하게 연구될 수는 없다. 기호들 아래에 주어져 있는 것들은 징조, 선행적 징조, 후속적 징조, 기념표, 식별표인데 이것들의 가리킴은 무엇이 각기 그러한 기호로서 기여하고 있는지를 전적으로 도외시하더라도 각기 상이하다. 이러한 기호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것들은 흔적, 잔해, 기념물, 기록, 증서, 상징, 표현, 현출, 의미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이것들의 형식적인 관계 성격의 근거 위에서 쉽게 형식화될 수 있다. 여기 의미라는 것은 의미하는 것과 의미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 둘 사이 관계가 가르쳐짐의 관계로 말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우리가 오늘날 특히 쉽게 빠져 있는 경향은 하나의 그러한 관계를 실마리로 삼아 모든 존재자를 하나의 해석에 예속시키려는 경향이고 그런 해석은 언제나 맞는데 슈팀트에서요. 다스 슈팀트 일상에서 많이 쓰는 거죠. 네 말 맞아 할 때 다스 슈팀트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석은 형식과 내용이라는 다루기 쉬운 도식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호를 위한 본보기로서 우리는 나중의 분석 속에서 다른 관점에서 본보기적으로 기능해야 하는 그런 하나의 기호를 선택한다. 승용차들에는 요즘 하나의 회전시킬 수 있는 붉은 화살이 설비되어 있는데 그것의 위치는 그때마다 예컨대 교차로에서 어떤 길을 자동차가 취하게 될지를 가리킨다. 이 문장도 애매하지요. 자동차에 깜빡등이 설치되어 있고 이 깜빡등은 내가 좌측으로 갈지 우측으로 갈지를 알려주는 등 신호등이지요. 근데 이것을 이 깜빡등을 제어할 수 있는 화살은
차 내부에 운전석 앞에 있지요. 그 차 외부에 있는 깜빡등과 차 내부에 있는 화살표를 묶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해 냈어요. 하이데크가. 그래서 모호하다, 애매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화살의 위치는 운전자를 통해 규제된다. 이러한 기호는 단지 운전자의 배려함, 즉 조종함 속에서만 용제적이지는 않은 도구이다. 역시 함께 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그리고 바로 그들이 그 도구를 사용하는데 깜빡등을 사용하죠. 더욱이 화살에 상응하는 방향을 따라 깜빡등에 상응하는 방향을 따라 회피함이나 서서 머무의 방식으로 사용한다. 깜빡등이 내 쪽을 향하면 내가 피해야 하고요. 깜빡등이 나와는 다른 방향일 경우에는 상관없겠네요.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겠어요. 이러한 기호는 교통수단들 및 교통규제들이 도구 연관의 전체 속에서 세계 내부적으로 용제적이다. 하나의 도구로서 이러한 가리키는 도구, 즉 기호는 지시를 통해 구성되어 있다. 짜이그, 쪼이그 그랬어요. 짜이겐이 가리키다, 이거 쪼이그가 도구니까 뭐 가리킴 도구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형용사식 소설로서 가리키는 도구라고 번역될 수도 있겠네요. 그것 즉 가리키는 도구는 하기 위함의 성격을 곧 자신의 특정한 유용성을 갖고 있고 그것은 가리킴을 위해 존재한다. 기호의 이러한 가리킴은 지시함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때 그러나 유의되어야 할 것은 가리킴으로서의 이러한 지시함은 지시 속에 근거를 두고 있기에 도구로서의 기호의 존재론적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도구로서의 기호의 존재론적 구조가 아니다. 가리킴으로서의 지시함은 왜냐하면 가리킴으로서의 지시함은 도구의 존재 구조로서의 지시 속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가리킴으로서의 지시함은 오히려 도구의 존재 구조 속에 곧 무엇을 위한 유용성 속에 근거를 둔다. 이러한 유용성이 하나의 존재자를 이미 기호로 만들지는 않는다. 다른 요소가 더 필요하다. 역시 망치라는 도구도 유용성을 통해 구성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 유용성을 통해 망치가 기호로 되지는 않는다. 가리킴이라는 지시는 하나의 유용성의 무엇을 위함의 존재자적 구체화이고 하나의 도구를 이러한 도구로 규정한다. 그에 반해서 무엇을 위한 유용성이라는 지시는 도구로서의 도구에 대한 하나의 존재론적 범주적 규정성이다. 유용성의 무엇을 위함의 가리킴 속에서 즉 무엇을 위한 유용성이냐 이것을 뒤집어서 유용성의 무엇을 위함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위함이라는 말 속에서는 무엇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해야죠. 유용성의 무엇. 그것의 구체화를 획득한다는 점은 도구 구성들 그 자체에게는 우연적이다. 대략적으로 이미 기호의 이러한 사례에 입각해서 유용성으로서의 지시와 가리킴으로서의 지시 사이에 구별이 볼 수 있게 된다. 유용성으로서의 지시 이거는 도구 일반에 속한 것이고요. 가리킴으로서의 지시 이거는 기호에만 속한 것이네요. 그 둘은 일치하지 않는데 그것들의 통일성 속에서 하나의 특정한 도구 유형 즉 기호의 구체화를 비로소 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그렇다. 그러나 그렇게 확실히 가리킴이 도구 구성틀로서의 지시함과 원칙적으로 상이한 것과 같이 그렇게 논란의 여지 없이 그럼에도 다시금 기호는 각기 주의 세계적으로 용제적인 도구 전체의 존재 유형 및 세계 부합성에 대해 하나의 독특하고 심지어 탁월한 관련을 갖고 있다. 보통의 도구보다도 더 탁월하게 기호가 도구 전체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네요. 가리키는 도구, 즉 기호는 배려하는 교섭 속에서 하나의 우월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현 사실을 단순히 확인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충분할 수 없다. 이러한 우월의 근거 및 의의가 해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을 하나의 기호의 가리킴이 말하는가? 그 대답은 단지 우리가 가리키는 도구와의 적절한 교섭을 규정할 때에만 획득될 수 있다. 그 적절한 교섭 이용 속에서 역시 가리키는 도구의 용제성도 순수하게 파악 가능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것이 기호와의 적절한 관련 맺음인가? 앞에서 언급된 사례, 화살, 에로의 방향잡음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만나지는 기호에 대한 상응하는 태도, 상응하는 존재에는 화살을 소지한 도착하는 자동차를 마주해서 회피함 혹은 서서 머뭅이다. 회피함은 하나의 방향을 취함으로써 본질적으로 현 존재의 세계 내 존재에 속한다. 현 존재는 언제나 어떤 식으로든 방향 지어진 채로 있고 또 길 위에 있다. 서 있음과 머뭅은 단지 이러한 방향 지어진 채 길 위에 있음의 특수한 경우들일 뿐이다. 기호는 하나의 특수한 공간적 세계 내 존재에게 말을 건다. 지시 어드레시어트 안 그랬어요. 안슈프레헨도 말을 건다는데 여기서는 아드레시렌이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본래적으로 기호가 포착되지 않는 때는 바로 우리가 기호를 응시하면서 이것을 등장하는 가리키는 사물로 짜이그띵, 아까는 짜이그 쪼이그 그랬는데 가리키는 도구, 여기서는 짜이그띵, 그러면 도구의 성격이 이제 더욱 약화된 것이네요. 가리키는 도구가 아니라 가리키는 사물로 확인할 때 본래적으로 기호가 포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화살이 가리키는 방향을 눈으로 뒤따르고 화살이 가리키는 방면의 내부에서 전제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을 바라볼 때조차도 역시 그때에도 기호는 본래적으로 만나지지 않는다. 기호는 배려하는 교섭의 둘러봄에게 말을 거는데 지히 안벤데트라는 표현도 썼어요. 과연 화살의 지시를 따르는 둘러봄이 그러한 지시와 병행함 속에서 주의세계의 그때마다의 주의적인 점, 가까운 점, 가깝다는 점을 명시적인 조망 속으로 데려오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건다. 둘러보는 식의 조망함은 용제자를 포착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주의세계 내부에서의 하나의 방향잡음을 획득한다. 도구 경험의 하나의 다른 가능성은 화살이 자동차에 속하는 하나의 도구로 만나진다는 점 속에 놓여 있다. 그때의 화살의 특별한 도구 성격이 발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무엇을 또 어떻게 화살이 가리켜야 하는지는 전적으로 무규정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만나지는 것은 하나의 순수한 사물이 아니다. 사물 경험은 하나의 다중적으로 무규정적인 도구 다양성의 가장 가까운 발견과는 반대로 자신의 고유한 규정성을 요구한다. 도구는 다중적으로 무규정적이고 또 다양하네요. 그리고 현저하지 않다고 그랬죠. 눈에 띄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물 경험은 자신의 고유한 규정성, 규정되어 있음을 요구한다고 했네요. 위에서 서술된 유형의 기호는 용제자들을 만나지게 하는데 더욱 정확히 말해 용제자들이 하나의 연관을 접근 가능하게 되도록 하는데 배려하는 교섭이 자신에게 하나의 방향잡음을 내주고 보호하는 식으로 그래한다. 기호는 하나의 다른 사물에 대해 가리키는 관계 속에 서 있는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도구이고 가리키긴 하지만 사물이 아니라 도구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도구 전체를 명시적으로 둘러봄 속으로 들어 올리고 그래서 이와 한 가지로 용제자의 세계 부합성이 자기를 알린다. 징조와 선행적 징조 속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기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또 다른 것들, 다른 개념에 대해서도 몇 줄에 걸쳐 설명을 하는데요. 징조와 선행적 징조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은 다가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의 단지 등장하기만 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다가오는 것은 아닌데, 단지 등장하기만 하는 것은 이미 전제적인 것에게 다시 덧붙여지는 것이다. 등장한다, 만나진다 이렇게 구별하자고 했죠. 용제자는 만나져요. 전제자는 등장해요.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각오를 하거나 혹은 우리가 다른 것에 관계를 맺는 한도에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후속적 징조에 입각해서는 이미 일어나서 벌어진 것이 이제 둘러보는 식으로 접근 가능하게 된다. 기념표는 사람들이 그때마다 무엇에 인접하여 존재하는지를 나타낸다. 기호들은 1차적으로 언제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곳을, 배려가 그 앞에서 체류하는 그것을, 어떤 쓸모를 어떤 것이 갖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자동차의 그 깜빡등의 화살도 기호인데 그와 다른 기호들로서 징조, 선행적 징조가 있고 이것들은 그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기념표도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기호의 고유한 도구 성격은 기호 설립에 입각해서 자이언 스티프튼 기호를 만드는 것이죠. 이걸 기호로 삼자 하는 게 기호 설립이네요. 이것에 입각해서 한층 더 분명하게 된다. 기호 설립은 하나의 둘러보는 식의 앞서봄 속에서 또 이것에서부터 수행되는데, 네. 이러한 둘러봄은 다음과 같은 용제적 가능성을 곧 어느 때나 하나의 용제자를 통해 그때마다의 주의 세계가 둘러봄에게 자기를 알리도록 할 그런 용제적 가능성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세계 내부적으로 가장 가까운 용제자의 존재에는 앞에서 서술된 자기를 억제하면서 돌출하지 않음, 안지할텐데스 니트 헤라우스트레텐 곧 비현저성, 비집요성, 비저항성이라는 성격이 속한다. 따라서 주의세계 속에서의 둘러보는 교섭은 하나의 용제적인 도구를 곧 자신의 도구 성격 속에서 용제자를 눈에 띄도록 현저하게 함의 작업을 넘겨받는 도구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기호는 현저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네요. 그런 까닭에 그러한 도구, 즉 기호들의 제작은 기호들의 현저성에 대해 숙고한 채로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은 그러나 기호들을 역시 그렇게 현저한 것들로서도 임의적으로, 전제적으로 존재하게 할 수는 없고, 전제적으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제적으로 있게 해야죠. 오히려 기호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손쉬운 접근 가능성의 의도 속에서 설비된다. 기호 설립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의 여하튼 아직 용제적이지 않은 도구가 제작되는 식으로 수행될 필요는 없다. 기호들은 역시 하나의 이미 용제적인 것을 기호로 취함 속에서도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양상 속에서 기호 설립은 하나의 더욱 근원적인 의의를 드러낸다. 가르침은 하나의 용제적인 도구 전체 및 주의세계 일반이 둘러보는 식으로 방향 잡힌 채로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됨을 마련하지만 단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기호 설립이 심지어 맨 처음에 하나의 용제적인 도구 전체 및 주의세계 일반을 발견할 수 있다. 네, 이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맥락을 살펴서 이 목적어를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다. 기호로 취해져 있는 무엇은 하나의 용제성을 통해 비로소 접근 가능하게 된다. 만약에 건대 토지경작 속에서 남풍이 비에 대한 기호로 타당하다면 이러한 타당함은 혹은 이러한 존재자, 곧 남풍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이미 자기에 입각해 전제적인 것에의 곧 기류 및 하나의 특정한 지리학적 방향에의 부가물이 아니다. 네,
드레인가베라는 용어가 부가물이란 뜻을 갖고 있네요. 이러한 단지 등장하기만 하는 것으로서 비록 그런 것으로서 남풍이 기상학적으로 접근 가능할지라도 남풍이 우선은 전제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때때로 하나의 선행적 징조의 기능을 넘겨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토지경작의 둘러봄이 계산에 넣음의 방식으로 남풍을 바로 비로소 이것의 존재에 있어서 발견한다. 그 남풍을 기호로 사용할 때에 이미 그 일은 토지 경작의 둘러봄에 의해서 마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일을 제기하면서 기호로 취해지는 무엇이 그럼에도 미리 그 자체에 입각해 접근 가능하게 되어 있고 기호 설립에 앞서 포착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그렇죠. 물론 그것은 여하튼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 발견 가능하게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아있는 물음은 단지 어떤 식으로 이러한 선행적인 만남에서 존재자가 발견되어 있는가? 과연 순수하게 등장하는 사물로서 발견되어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이해되지 않은 도구로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것을 갖고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그런 용제자로서 따라서 둘러봄에게는 여전히 덮어 감추어진 용제자로서 발견되어 있는가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역시 여기서도 다시 용제자의 아직은 둘러보는 식으로 발견되어 있지 않은 도구 성격들을 단순한 사물성으로 곧 단지 전제적이만 한 것의 포착함에게 앞서 주어져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남풍이 기호 설립에 앞서 주어져 있을 때 그 남풍이 전제자로 발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용제자로 발견되어 있다는 것이요. 다만 그 용제자, 남풍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즉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모른 채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모른 채로 있다고 해서 그 남풍을 전제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교섭 속에서의 기호의 용제적 존재는 또 기호에 속하면서 다양한 의도와 방식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현저성은 단지 가장 가깝게 용제적인 것에 대해 구성적인 비현저성을 증명할 뿐만이 아니고 기호 자체가 자신의 현저성을 일상성 속에서 자명하게 용제적인 도구 전체의 비현저성에서 끌어낸다. 그러네요. 다른 도구들이 현저하지 않게 있을 때 기호 자체가 현저해질 수 있겠네요. 그런 기호가 예컨대 기념표로서 잘 알려진 손수건 속의 매듭이다. 이러한 매듭이 가리켜야 하는 것은 각기 일상성의 둘러봄 속에서 배려되어야 할 어떤 것이다. 아마도 약속의 표시겠죠. 이러한 기호는 많은 것들을 또 가장 다양한 것들을 가리킬 수 있다. 그러한 기호 속에서 가리켜질 수 있는 것이 넓어질수록 그 기호의 구체적인 이해 가능성 및 사용은 좁아진다. 그렇죠? 이 손수건의 매듭이 가리킬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그것의 이해 가능성 및 사용은 줄어들거나 좁아지겠지요. 그것 기념표는 기호로서 대개에 있어서 단지 설립자에 대해서만 용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러한 설립자 자신에게 접근 불가능하게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첫 번째 기호의 가능적인 둘러보는 식의 사용 가능성을 위해 두 번째의 기호를 필요로 한다. 이로써 기호로서 사용 불가능하게 된 매듭은 자기의 기호 성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깝게 용제적인 것의 불안하게 하는 집요성을 획득한다. 그 손수건의 매듭의 의미가 여전히 존속하도록 또 하나의 기호를 만들어낼 때 손수건의 매듭은
부재하는 곳이고, 즉 접근 불가능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매듭은 지비율성을 획득한다는 것이네요. 부재적인 것으로, 즉 접근 불가능한 것으로. 사람들은 일상적 배려 속에서 세계 이해력 자체에 대해 기호가 갖는 우월한 역할을 원시적인 현존재에 있어서의 기호 사용에 입각해, 예컨대 우상과 마술에 입각해 예시해 보려는 유혹을 받은 채로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기호 사용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기호 설립은 이론적 의도 속에서 또 이론적 사변의 길 위에서 수행된 것이 아니다. 기호 사용은 전적으로 하나의 직접적인 세계 내 존재의 내부에 남아 있다. 더욱 자세히 봄에 있어서 그러나 분명하게 되는 것은 기호 일반의 이념을 실마리로 삼는 우상과 마술의 해석이 원시적인 세계 속에서 만나지게 되는 존재자의 용재적 존재의 유형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기후현상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원시적인 인간들에게는 기호가 가리켜지는 것과 일치한다. 현대인의 기호와 달리 원시인의 기호는 가리켜지는 것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기호는 가리키는 것이고요. 가리키는 것이 가리켜지는 것과 일치한다는 점이 원시적 인간들에게서 기호 사용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기호 자체가 가리켜진 것을 대변한다는 것은 단지 대체한다는 의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언제나 기호 자체가 가리켜진 것이다. 가리켜진 것으로 존재한다. 라는 식으로 그런 것이다. 기호와 가르쳐진 것의 이러한 진기한 일치는 그러나 기호 사물이 이미 하나의 어떤 객관화를 겪어서 순수한 사물로 경험되고 가르쳐진 것과 함께 동일한 존재자의 존재 영역 속으로 또는 존재자의 세계 속으로 옮겨진다는 점에 달려있지 않다. 일치는 미리 격리된 것들이 동일화가 아니고 오히려 기호가 표시된 것, 가르쳐진 것으로부터 아직 자유롭게 되지 않음이다. 그러한 기호 사용은 가르쳐진 것으로 향한 존재에 전적으로 몰두하고 그래서 하나의 기호가 그 자체로서 여하튼 아직은 가르쳐진 것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 일치는 하나의 최초의 객관화 속에 근거를 두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객관화의 전적인 결여 속에 근거를 둔다. 현대에 있어서 일치가 객관화를 통해서 성립한다면 원시인들에게서는 이러한 객관화가 결여되어 있고요. 이러한 객관화하는 태도의 결여가 기호와 가리켜진 것 사이의 일치를 성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말하는 것은 그러나 기호가 여하튼 도구로 발견되어 있지 않다는 점, 곧 결국에 세계 내부적으로 용재적인 것이 여하튼 도구의 존재 유형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아마도 역시 이러한 존재론적 실마리도 원시적 세계 해석으로의 아무것도 제공할 수 없고 한층 더 물론 사물성의 존재론을 위해 그렇다. 그러니까 원시인들의 기호는 도구의 존재 유형을 갖고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기호와 가리켜지는 것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러나 원시적 현존재 및 원시적 세계에 대해 여하튼 하나의 존재 이해력이 구성적이라면 그만큼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세계성의 형식적 이념 및 다음과 같은 하나의 현상의 명확한 마무리인데 그 현상은 모든 존재론적 진술들이 곧 앞서 주어져 있는 현상적 연관 속에서 어떤 것, 즉 기호가 아직은 그것, 즉 지시가 아니다라는 혹은 더 이상 그것이 아니다라는 진술들이 어떤 것이, 즉 아직은 혹은 더 이상 그것이 아닌 그런 지시에서부터 하나의 적극적인 현상적 의의를 획득하는 식으로 변형 가능하게
있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기호와 지시는 같은 것이 아니다. 즉, 더 이상 아니거나 아직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같은 것이 아니다 라는 점 속에서 기호가 지시에서부터 유래한다, 기원한다는 점을 찾아내는 과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기호에 대한 앞에 놓인 해석은 다만 지시의 성격 규정을 위한 현상적 발판만을 제공했어야 했다. 기호와 지시의 관계는 삼중적인 것이다. 가리킴은 하나의 유용성의 무엇을 위함의 가능한 구체화로서 도구구조 일반 속에 곧 하기 위함, 지시 속에 기초를 두고 있다. 기호의 가리킴은 하나의 용제자의 도구 성격으로 하나의 도구 전체성에 곧 하나의 지시 연관에 속한다. 기호는 다른 도구와 함께 용제적으로 존재할 뿐 아니라 오히려 기호의 용제성 속에서 주의 세계가 각기 둘러봄에게 명시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된다. 정리해서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기호는 하나의 존재자적 용제자이고 이것은 이러한 특정한 도구로서 동시에 용제성, 지시 전체성, 세계성의 존재론적 구조를 예고하는 어떤 것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점 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둘러보는 식으로 배려되는 주의세계의 내부에서의 그러한 존재자, 즉 기호의 우월이다. 지시 자체는 따라서 이것이 존재론적으로 기호를 위한 기초이어야 한다면 스스로 기호로 개념화될 수 없다. 지시는 만약 그것이 그럼에도 용제성 자체를 구성한다면 하나의 용제자의 존재자적 규정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시가 용제자의 존재론적 전제이고 어떤 한도에서 지시가 이러한 존재론적 기초로서 동시에 세계성 일반의 구성 요소인가. 하나의 존재자의 지시로부터 세계성으로 나아가는 물음이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쪽에서 말해진 것은 기호와 지시 관계에 있어서 기호는 지시에 토대를 둔 것이고 그래서 지시에 기초를 둔 양상이다 라는 것이 말해졌습니다. 예, 다음 절에서 쓸모와 유의성 세 개의 세계성, 이 쓸모와 유의성 세 개의 세계성, 예, 이것의 해석도 좀 다의적이겠네요. 예, 여기까지 하지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